요즘 LLM,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들을 보면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? 코딩도 척척 시도 쓰고 아무리 복잡한 질문을 던져도 막힘없이 대답하잖아요. 그런데 말이죠, 이 완벽해 보이는 천재한테 사실 엄청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. 바로 기억력이 금붕어 수준이라는 거예요.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?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흡수한 것 같은 AI가 왜 고작 문서 몇 페이지만 넘어가도 내용을 까먹는 걸까요? 바로 이 미스터리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입니다.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이게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해요. 자,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이게 최첨단 모델이라는 GPT-5의 성능을 보여주는 건데요. 처리해야 할 텍스트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성능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죠. 전문가들은 이걸 컨텍스트 부패, 그러니까 정보가 썩어버린다는 뜻이죠. 그렇게 부릅니다. 말 그대로 정보가 너무 많아서 AI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. 이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컨텍스트 창이라는 게 있습니다. 뭐 기술적인 용어긴 한데 그냥 AI의 단기 기억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. 그러니까 AI는 이 창 크기만큼의 정보만 딱 기억하고 대답할 수 있는 거죠. 그럼 그냥 이 창을 무작정 키우면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. 연구를 보니까 이 컨텍스트 창을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정보가 창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AI가 중요한 걸 놓치기도 하고 엄청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. 결국 이건 기억의 양, 이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질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. 그래서 과학자들의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. 기억력 자체를 키우는 게 한계가 있다면 아예 기억하는 방식을 바꿔보면 어떨까 하고 말이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재규적 언어 모델, 우리가 오늘 얘기할 RLM이라는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하게 됩니다. 이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. 발상의 전환인데요. 긴 문서를 AI 머릿속에 억지로 집어넣지 말자. 대신 그 문서를 AI 바깥에 있는 하나의 환경으로 보는 거야. 그리고 AI한테는 그 환경을 탐색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도구를 쥐어주자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비유를 들면 확 와닿는데요. 기존 방식은 시험 전날에 막 두꺼운 전공책을 통째로 외우려는 벼락치기 같은 거예요. 당연히 힘들죠? 근데 이 RLM 방식은 뭐냐면 오픈북 시험이랑 똑같아요. 책을 다 외울 필요 없이 필요할 때마다 책을 펼쳐서 정답을 찾아보는 거죠. AI한테 무작정 외우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정보를 똑똑하게 찾고 활용하는 법을 알려주는 겁니다. 훨씬 효율적이죠? 자, 그럼 이 똑똑한 오픈북 시험 방식,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? RLM은요, AI의 역할을 아예 바꿔버립니다. 더 이상 정보를 그냥 외우기만 하는 기계가 아니에요. 이제 AI는 코딩 환경을 마음대로 다루는 프로그래머가 됩니다.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. RLM의 작동 방식이 딱 보이는데요. 먼저 일종의 관리자 역할을 하는 메인 AI가 있어요. 이 AI는 아주 긴 문서를 직접 다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. 대신에 코딩 환경으로 문서를 불러와서 이걸 하나의 파일처럼 취급합니다. 그리고는 자, 이 파일을 어떻게 분석해 볼까? 하고 계획을 짜는 코드를 직접 쓰기 시작하는 거죠. 이 과정을 단계별로 딱 정리해 볼게요. 첫 번째, 메인 AI가 긴 문서를 코딩 환경 안으로 불러와서 변수로 지정해요. 두 번째, 이 문서를 어떻게 처리할지 코드를 직접 짭니다.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따로 보고 저 부분은 요약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잘게 쪼개는 거죠. 세 번째, 이렇게 쪼갠 작은 문제들을 도우미 AI들한테 하나씩 던져줍니다. 넌 이거 해, 넌 저거 해 하고 일을 맡기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우미들이 처리해서 가져온 결과들을 싹 모아서 최종 답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. 정말 똑똑한 프로젝트 매니저 같지 않나요? 자, 이론은 정말 그럴듯하죠.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? 바로 결과입니다. 과연 이 RLM 방식이 실제 테스트에서도 진짜로 효과가 있었을까요?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. 자, 화면을 보세요. 왼쪽이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그래프예요. 글이 길어지니까 맥을 못 추고 성능이 곤두박질 치던 기본 GPT-5의 모습이죠.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. 이게 바로 RLM을 적용한 GPT-5입니다. 입력 텍스트가 아무리 길어져도 성능이 거의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죠? 그 골치 아프던 컨텍스트 부패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는 순간입니다. 엄청나죠? 이것보다 더 드라마틱한 결과도 있어요. 무려 1000개나 되는 문서를 읽고
질문에 답해야 하는 정말 복잡한 테스트를 시켜봤거든요. 그랬더니 기본 GPT-5는 아예 콘텍스트 창에 다 담지를 못해서 시작도 못하고 그냥 0점을 받았어요. 빵점이요. 그런데 ILM 방식을 쓴 GPT-5는 무려 91.33%의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. 이건 그냥 성능이 좀 좋아진 수준이 아니에요. 아예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만든 거죠. 아니, 이렇게 성능이 좋은데 그럼 당연히 비싼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. 그런데 놀랍게도 정반대였습니다. 자, 이 비용 비교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RLM 방식이 성능은 훨씬 좋은데 비용은 오히려 더 저렴해요. 왜냐하면 무식하게 텍스트 전체를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딱딱 골라서 영리하게 처리하니까 훨씬 효율적인 거예요. 성능도 잡고 비용도 잡은 거죠. 자, 그럼 이 모든 결과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RLM은 단순히 기술 문제 하나를 해결했다.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. 이건 AI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. RLM이 가져온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제 AI는 자기 기억력의 한계를 100배 이상 뛰어넘는 방대한 정보를 다룰 수 있게 됐어요. 비유하자면 책 한 권 겨우 읽던 수준에서 이제 도서관 전체를 분석할 수 있게 된 거죠. AI가 단순히 글자만 읽는 걸 넘어서 데이터를 진짜로 이해하고 그걸 분해하고 다시 합쳐서 새로운 결론을 내는 강력한 추론 엔진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. 실제로 연구원들이 이 변화를 아주 멋지게 표현했는데요.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단순한 챗봇에서 이제는 데이터를 위한 운영체제, 즉 OS로 도약하는 과정이라고 말이죠. 생각해보세요. 우리 컴퓨터에 윈도우나 맥 OS가 깔려서 모든 걸 관리하잖아요. 그것처럼 AI가 모든 종류의 정보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기본 플랫폼,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이 그저 말 잘하는 대화 상대를 넘어서 우리 디지털 세계 전체를 관장하는 거대한 시스템으로 진화하는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앞으로 AI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정말 더 기대가 됩니다.